If Chairman Kim has reneged on the commitments he made to President Trump, that is deeply disappointing. 예. 지난 주말 공개된 북한의 심야 열병식을 두고 뒷말이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반응이 꽤 궁금한데요.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형 ICBM을 공개한 북한의 열병식에 불같이 화를 냈다는 워싱턴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강 절대령기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도 정대들이 들어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화성포가 대지를 바탕으로 속도초를 그 아득한 높이는 더 당당하고 강력한 조선의 조롱과 기상에 넘기는 그 자리까지는 세계의 영롱이 뚫치는 우리 공화국의 막강한 힘입니다. 우리의 적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If Chairman Kim has reneged on the commitments he made to President Trump, that is deeply disappointing. 이 소식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사실 열병식의 얘기들 하나하나 뜯어봤고 먼저 미국의 반응이 좀 처음으로 등장한 게 눈에 띄는데요. 신석호 부장, 예. 워싱턴 특파원 지내셨잖아요. 당시에 이 복스라는 매체에서 어떤 한 기자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화가 나 있다, 실망감을 나타냈다는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걸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복스라는 매체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뜨고 있는 그 매체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주로 이제 동영상 뉴스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알렉스 워드라는 기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린 곳이 그 자기의 매체가 아니고 자기 SNS에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고 화를 내면 불같이 화를 낼 것으로 추정이 되긴 되는데 기자 개인의 SNS에 올린 것이면서 또 그것도 전원입니다. 그 기자한테 막 화를 낸 게 아니고요. 예. 그걸 직접 본 게 아니고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저거는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트위터에 뭐라고 올릴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신석호 부장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전원도 있고 근데 국무부도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좋진 않을 거다라는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당연하고요. 미국의 백악관의 국가안보 보좌관실이나 또 국무부도 일단 실망스럽죠. 당연히 실망스럽죠. 어쨌든 간에 미국은 대화를 통해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완전하고 되풀이할 수 없는 그런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 일관된 미국의 노력에는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은 실망스럽고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같이 화냈는지 아닌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한번 저희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고영한 부원장님. 그런데 이 신형 ICBM이에요. 결국 미국이 이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선 직후쯤에는 분명히 이 ICBM 시험 발사를 북한이 할 거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는 다 예측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10월 10일을 전후해서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했는데 결국은 북한이 코로나, 유엔 제재, 홍수 등으로 피해를 많이 입어서 상황을 좀 관리하고 있다고 많이 전문가들이 보면서 이것이 새로운 대통령이 선거가 돼서 취임하기 전, 그때를 전후해서 어떤 시험 발사 새로운 화성 16이든 어떻게 이름을 달았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정말 탄도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한 건지 정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탄도 미사일인지 이거는 아직 확인은 안 되는 건데 예. 어쨌든 세상에서 처음 보는 제일 초대형 러시아 토폴보다도 더 큰 미사일을 만들어낸 것에 미국이 지금 경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화가 많이 났겠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도 올리지 않고 공식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은 일단은 11월 3일 대선까지는 상처를 더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많이 화가 나 있지만 어쨌든 반응을 자제하고 북한도 시험 발사까지는 안 하는 그런 정도로 서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세상에서 제일 큰 괴물 괴짜 신형 ICBM이 나온 건 사실이고요. 저도 저희 바퀴가 22개짜리 바퀴 달린 미사일은 보다 처음 보거든요. 11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11개씩 있어서 22개인데 22륜인데 뭐 직경도 커지고 길이도 커지고 미국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뭐 안보 담당자로서는 저것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만든 거거든요. 그럼 미국으로서도 화는 나는데 일단 선거는 잘 치러야 되겠고 그러니까 아마 반응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단적으로 듭니다. 근데 고영환 부원장님, 뭐 중간 어느 정도 절충점을 미북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다탄두 탑재면 정말 미국의 우려대로 워싱턴에도 한 발, 뉴욕에도 한 발 떨어뜨릴 수 있다. 이 정도 기술력을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력과 이런 군사 개발 능력으로 정말 가능한가? 저는 이게 고급 부장님께 궁극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 나라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제끼고 핵과 미사일에만 전력하면 저런 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국가 아닙니까? 그래도 2,500만이 있는 한 개 국가가 주민생활, 일반 경제, 기본 경제는 다 안 하고 저런 것만 하면 저는 저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뭐 그럼에도 다탄두에서 더 나아가서 핵탄두가 분리되면 미국도 요격도 어렵다는 분석까지 나와서 이게 좀 글쎄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으로서는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긴 하는데요. 일단 뭐 전문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액체 연료거든요. 고체 연료 같으면 어디서 뭐 할 수가 있는데 워낙 큰 것이 움직이려면 사실 어떤 면에서 포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저게 큰 게 과연 발사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은 있는 것인데 예. 문제는 이제 저런 것들이 만약에 한다고 할 경우에 문제는 상승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묘격을 할 수가 없고 이제 하향 단계에서 하는데요. 문제는 하향 단계에서 앞에 있는 탄두가 여러 개가 분리된다고 할 경우에 지금 사실은 북한이 핵탄두를 굉장히 소형화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게 예를 들어서 13,000km 간다면 미국의 뉴욕, 그다음 워싱턴 다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 저런 게 몇 발 가서 뭐 몇 군데 가서 떨어진다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화성 15 같은 경우도 이제 13,000km 정도 되지만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사거리도 길어지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지금 추진력이 더 강해짐으로 해서 한 1톤 정도의 탄두를 안에다가 장착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1톤 정도면 실제로 안에 핵탄두를 몇 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논의를 하더라도 어쨌거나 미국 입장에서는 걱정은 있는 것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 전략무기 등장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번 북한의 열병식은 파격적인 연출이 잇따랐습니다. 앞서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주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 창건 75돌을 쓸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국가행사준비사업 친척 정령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행사별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점검하였으며 모든 경축 행사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 있게 준비하여 당 창건 75돌을 새 훌륭한 선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정치 축전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대당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당시 주문이 먹혀서 어쨌든 심야에 열병식 북한으로서는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석호 부장. 근데 저도 이 얘기를 처음 알았는데 어제가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 딱 1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10년 동안 생각해보니까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0년 전이니까 2010년 10월 10일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당 창건 기념일 65주년이었죠. 그렇죠.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만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있었고 이미 후계자로 지명이 됐다는 거는 1년 전에 알려졌는데 얼굴을 실물로 공개한 게 바로 저 열병식 단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죠. 죽기 전에 김정일이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내 대신할 거야 뭐 이런 그 걱정 어린 표정으로 이제 보지 않습니까? 저 때 김정은은 굉장히 애띠고요. 그렇네요. 좀 뭐랄까 아주 좀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았어요. 저희가 볼 때도. 일부 시선으로 비춰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근데 10년이 흘렀죠. 10년이 흘렀고,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지만, 이제는, 새벽에 열린 열병식에서 스스로, 국민들을 상대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연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좀 그 당시보다는 10년 전보다는 훨씬 노회한 정치인이 된 것이죠. 예. 고영한 부원장님. 연출 얘기가 주말사에도 꽤 많이 나왔는데 고 부원장님 보실 때 이거 누구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여정, 현성월 작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탁현민 행사비서관이 왜 그런 것들을 많이 연출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서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은 사실 현성월 당 선전부 부부장이거든요. 선전부 부부장이 현성월이 하는 역할이 저런 정치 행사를 하는 건데 저기다 무대 기법을 갖다가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DVD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외교적인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저는 야밤에 한 것은 뭐 저런 기획도 있지만 북한이 사정하고 관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저거를 원래는 두 번에 나눠서 하는 행사입니다. 낮에 10시부터 1시까지 열병식 군중시위 행사를 하고 저녁에는 경축 집회를 하고 축포, 북한에서는 축포라고 하는데 불꽃놀이를 하는 두 가지 행사로 내내 나누어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북한 사정이 어려우니까 두 가지 행사까지 뭐 코로나 사정도 있고 경제 사정도 그러니까 두 가지 행사를 합쳐서 여기 현성월의 작품으로 어쨌든 야간의 어떤 효과, 저렇게 불꽃놀이, 비행기에 이제 불 달고 나가는 거, 이렇게 조명, 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쨌든 아주 극대화하는 효과를 보였는데 저는 이것이 김여정 제1부부장 플러스 현성월 부부장 두 사람의 작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침 범인 접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회색 정장 차림으로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 연설 도중에는 갑자기 눈물을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피해복구 건설 임무를 완수하고도 사랑하는 집이 있는 평양행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들 또 다른 피해복구 지역으로 발걸음들을 옮긴 애국자들,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의 핵심들, 나의 가장 믿음직한 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참 이례적이잖아요. 뭐 고영한 부원장님께 저런 북한 최고 지도자의 눈물을 봤냐고 질문 굳이 안 드려도 정말 이례적인 건데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저는 저게 감성 정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카리스마로 통치를 했고 아버지 김정일은 약간 위엄과 이렇게 절제 뭐 이런 거로 통치를 했는데 지금 북한 사정이 사실 녹록치 않거든요. 뭐 군 내부에서도 식량 배급이 제대로 안 돼서 많이 힘들다는 소리를 하는데 미안하다, 고맙다, 인민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소리를 28번 하면서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광장에 있던 많은 시민들이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장소에 가서 저런 것을 보면 북한 주민들 웁니다. 근데 우는 모습하고 끝나고 돌아갈 때 모습은 또 다릅니다. 예. 왜 우리 좀 차도 좀 태워다 주지 왜 이렇게 이 밤중에 해가지고 차도 안 태워다 주고 이 리허설 할 때 제가 직접 그런 것을 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나라가 힘들고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는데 같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하면서 눈물로 인민들이 감성에 호소하는 정치거든요. 저는 이것이 김정은의 어떤 통치 수법이기도 하지만 예. 북한 내부 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어렵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연설에서. 그럼요. 예. 그리고 저는 당대회 연설에서 이런 당 정축 행사 연설에서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만세 이거로 다 끝났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근데 이거는 우리 인민 만세. 그러니까 인민들을 위한 행사처럼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인민들한테 약간 읍소한다고 그럴까? 인민들이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정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그 북한 주민들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쳤을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미쳤다 봅니다. 신석호 부장, 근데 여기 화면에 잘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눈시를 불고 안경도 지금 뭐 다시 썼다 벗었다 할 정도였어요. 근데 왼쪽 손목에는 또 스위스 명품 시계가 이제 포착이 됐는데 이건 또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당연히 대북제재 위반이죠. 저런 그 사치품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유엔과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결의안을 통해서 지금 단단히 묶어놨습니다만 저 시계가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둘러싼 그 엘리트층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대변하는 것이죠. 예, 국제사회가 아무리 제재를 해도 우리는 이렇게 1,400만 원짜리 시계인 것 같다고 합니다. 스위스제 시계인데
살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신 것이고 또 대외적으로는 제재 그거 우리를 뭐 다 막을 수 없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겠죠. 저는 그 토요일 저녁에 이 열병식을 생중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열병식의 제목을 만약에 나한테 다르라고 한다면 이거 같아요. 눈물로 시작해서 괴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났는데 지도자가 눈물을 흘리더니 갑자기 초대형 진짜 세계에서 가장 큰 것 같은 미사일을 공개했는데 그 와중에 또 저런 북한의 최고 지도부는 국제사회 제재를 뚫고 건재하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말 그대로 면목 없다고 눈물을 보이면서 울먹이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요. 신형 ICBM 전략 무기 등장에는 또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정치권에서도 김종인 대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청찰해놓고 남녀 공포공항은 악어 눈물의 교각을 금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공정성은 공정이 아닌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로서 최고 전함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인간적인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김정은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은 저렇게 180도 다른데 고영한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김정인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북한은 여러 연출을 했지만 속내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북한의 노동당 규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바뀐 거 없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 때 경제국방 병진 노선이 이제 손주 때 와서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바뀌었고 사실은 자신이 체제를 그 김씨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모든 힘을 갖다 붓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뭐 남녘동포들에게 인사를 보낸다 그랬는데 이건 진짜 해도 너무너무한 거 아니냐. 불과 며칠 전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이 됐는데 뭐 이렇게 약간 남녘동포들에도 인사를 전한다는 말 듣고 정말 북한 정말 어떻게 보면 노회한 지도자라고 노회한 뭐 정치국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한 점을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예. 그리고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에 북한이 이렇다 할 반응조차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손잡자 이런 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강력과 거죠? 손잡자 결애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이런 것이 결국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쪽의 반응은 잠시 뒤에 또 이어지는 주제에서 있으니까요. 신석호 부장. 근데 중국도 조금 전에 이 북한 열병식 관련해서 반응을 내놨습니다. 예, 중국 외교부가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보통 오후 늦게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요. 짧은 메시지입니다만은 들어있는 거는 지금 중국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이런 날에 열병식을 한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 북한은 여전히 중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이다. 혈맹이다. 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것은 북한 문제, 핵 문제가 정치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다. 이런 네 가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경로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전혀 다른 해석과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북한을 보는 미국과 중국의 기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그런 양강대국의 이해관계 국가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그걸 믿고 저렇게 하는 것이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것이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얘기 그리고 중국도 조금 전에 열병식 관련해서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열병식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음 주에서 바로 만나봅니다.